열발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 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고급 저택, 그 화려한 거실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던 그 남자가 2억 달러의 재산을 가진 그가 지금은 이렇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가족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명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25살의 한국 여성, 이수진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뉴욕의 아침 햇살이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거대한 저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78세의 윌리엄 해리슨이 침실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머릿속은 다시 한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일어나셨어요? 문 앞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의 장남 로버트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눈에는 낯선 남자로만 보였습니다. 알츠하이머가 그의 기억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로버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짜증만 날 뿐이었습니다. 간병인이 오늘부터 오기로 했어요. 메리 간호사 혼자로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윌리엄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이미 자신의 집에 있으면서도 그는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현실과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베테랑 간호사 메리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고 왜소한 동양인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간병인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정성껏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메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골칫거리가 늘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동양인이 과연 윌리엄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경험은 있어요? 네, 한국에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수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숨겨진 이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일자리가 필요한 가난한 이민자일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윌리엄의 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침대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혼란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윌리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살짝 돌려 그녀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이것이 이수진과 윌리엄 해리슨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의 첫날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메리 간호사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업무만 설명해주고는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윌리엄 씨 식사 도우미, 산책 동행, 그리고 청소, 별거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윌리엄은 수진이 다가가면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낯선 얼굴, 그것도 동양인인 수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리 가요. 당신 누구예요? 윌리엄이 소리를 지르며 수진을 밀어냈습니다. 수진은 넘어질 뻔했지만 참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런 반응은 치매 환자에게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윌리엄은 여전히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그의 옆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드세요. 수진이 스푼으로 죽을 떠서 윌리엄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때 거실로 로버트와 그의 아내 리사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본 리사가 혀를 찼습니다. 이 정도로 제대로 된 간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미 음식을 낭비했는데요. 리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로버트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메리한테 말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됐습니다.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로버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하루 더 보고 결정하죠. 하지만 기대는 안 해요. 그들이 나간 후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윌리엄은 여전히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점심을 굶은 윌리엄은 오후가 되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갑자기 침실에서 나와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어디죠? 집에 가야 해요. 수진이 그를 말리려 했지만 윌리엄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윌리엄이 화장실 벽에 자신의 배설물을 손으로 바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안 돼요. 수진이 급히 달려가서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벽은 더러워진 후였습니다. 윌리엄은 마치 그림을 그리듯 벽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이에요. 윌리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집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배설물로, 하지만 그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집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윌리엄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으시구나. 수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윌리엄은 처음으로 그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수진은 복도 한쪽 구석에 앉아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녀와 함께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 동양이네. 하루 만에 사고 쳤다며?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로버트 씨가 내일 해고할 거라던데.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수진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도시락 뚜껑을 꽉 누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윌리엄의 방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가 또 다른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잠꼬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무서워요. 78세의 노인이 어린아이가 되어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의 이마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윌리엄의 잠꼬대가 멈췄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약물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간병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이틀째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윌리엄이 밤새 10번도 넘게 깨어나 소리를 질렀고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에 가야 해요. 왜 저를 가두는 거죠? 윌리엄은 문을 두드리며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수진이 달래려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조차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담당 의사인 데이비드 박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상태를 확인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버트와 리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용량을 늘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의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시 환자분을 확인해봐도 될까요? 데이비드 박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확인이요? 당신이 무엇을 확인한다는 거죠?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 보였기 때문에 용기를 냈습니다. 맥박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맥박?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간병인이 맥박을 확인한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방법이 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지만 메리 간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간병인이 무슨 맥박을 확인해요. 그런 건 의료진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데이비드 박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뭐, 해볼 수는 있겠네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수진이 윌리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그녀를 경계했습니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윌리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세 손가락을 정확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소에 조심스럽고 수줍은 모습이 아니라 마치 전문가처럼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손끝에 전해지는 맥박의 미묘한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윌리엄의 손목에서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며 정확한 지점을 찾았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손가락 위치가 정확히 중약에서 말하는 맥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당신 혹시...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맥박에서 느껴지는 정보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맥박을 짚고 있는 동안 윌리엄이 조금씩 차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메리 간호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난폭하게 소리를 지르던 윌리엄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윌리엄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요. 로버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진정제로도 안정시킬 수 없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차분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평소의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가요? 데이비드 박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알아낸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맥이 많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기혈순환이... 수진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기혈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혈이요? 데이비드 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는 중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하다 보니 수진이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박사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당신 혹시 한의학을 공부했나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민간요법일 뿐입니다. 수진이 급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맥진 실력은 결코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흥미롭네요. 데이비드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윌리엄의 상태는 놀랍도록 안정되었습니다. 수진이 맥박을 짚어준 후로 그는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 메리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정제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지? 수진은 윌리엄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평온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윌리엄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해요. 당신 손이... 윌리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며칠 만에 보는 첫 번째 미소였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노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로버트와 리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간병인,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오늘 아빠 상태 봤지? 갑자기 조용해졌잖아. 우연의 일치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다르다는 거야. 그들은 수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관심인지 아니면 의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데이비드 박사가 윌리엄의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로버트와 리사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씨의 상태는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데이비드 박사의 차가운 진단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뇌 스캔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어요. 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런 상태로, 네, 점점 더 악화될 것입니다. 현재 의학으로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약물 치료를 계속하면서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집에서 돌보기에는 이미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을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양원 말씀이시죠? 그곳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고요.
부엌에서 듣고 있던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이 급하게 달려와서 깨진 접시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해요. 비싼 그릇인데.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윌리엄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요양원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리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의사가 떠난 후 수진은 윌리엄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 수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또다시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 그렇게 고마워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수진이에요. 윌리엄 씨를 돌보고 있는. 그렇군요. 윌리엄이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가 윌리엄 씨의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은 따뜻한 곳이에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윌리엄이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7살 때의 기억이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맥박은 더욱 불안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알기로는 이런 맥상은 신정션징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지만 한의학에서는 다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오가피, 산수유, 구기자. 수진의 머릿속에 처방이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치매 치료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저 간병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로버트와 리사가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3곳 정도 괜찮은 데가 있더라. 다음 주에 견학 가볼 생각이야. 그게 낫겠어. 솔직히 우리도 한계가 있잖아.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한 달에 $10,000는 들 것 같아. 어차피 아빠 돈이잖아. 상속받을 돈 생각하면 그 정도는. 수진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들에게 윌리엄은 그저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수진이 윌리엄에게 저녁을 먹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싫어요. 먹기 싫어요. 조금만 드세요. 안 드시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하지만 윌리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수진이 억지로 먹이려 하자 그가 갑자기 손을 휘둘렀습니다. 싫다고 했잖아요. 수프가 수진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마침 그 순간 메리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메리가 비난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가 음식을 거부해서. 거부하면 억지로 먹이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이렇게 하면 환자만 더 스트레스 받아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도 될까요? 다른 방법이요? 수진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상태를 보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식욕을 돋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국식이에요? 맥박 짚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뭘 또 하겠다는 거죠? 메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봐도 될까요?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메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그날 밤,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윌리엄은 잠들어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가지 한약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한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가피와 계피, 그리고 몇 가지 약재를 우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수진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은은한 약재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수진은 정성스럽게 약재를 우려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움이 되기를. 이것이 수진이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수진이 정성스럽게 우려낸 한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오가피의 쌉쌀한 향과 계피의 달콤한 향이 어우러진 갈색 액체였습니다. 수진은 약을 작은 컵에 담고 윌리엄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윌리엄이 의아한 표정으로 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몸에 좋은 차예요. 따뜻하게 데워왔어요. 수진이 부드럽게 말하며 컵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윌리엄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특이하네요. 쓰시겠지만 몸에 정말 좋아요. 조금씩 드세요. 놀랍게도 윌리엄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모든 음식과 약을 거부하던 그가 수진이 준 약차를 조용히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윌리엄이 컵을 다 비운 후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수진이 속삭이며 그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윌리엄이 편안한 표정으로 다시 잠들었습니다. 오전 9시, 메리 간호사가 윌리엄을 깨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 씨, 일어나실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윌리엄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메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시네요. 네, 잘 잤어요. 그런데 아침은 언제 먹나요? 메리가 더욱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거부하던 윌리엄이 스스로 아침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메리가 급히 부엌으로 가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윌리엄 씨가 갑자기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아침을 달라고 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하더니. 수진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약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식사 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죽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로버트가 들어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로버트구나? 윌리엄이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로버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알아보세요? 당연하지. 내 아들인데. 윌리엄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로버트가 흥분해서 리사를 불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요. 리사가 달려와서 상황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그들이 수근거리는 동안 윌리엄은 계속해서 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정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메리 씨, 어젯밤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로버트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수진 씨가 뭔가 차 같은 걸 끓였던 것 같은데.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이 당황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요? 한국 전통차라고 하던데요. 로버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차를 끓였나요? 그냥 몸에 좋은 약재들로. 수진이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약재요? 이때 데이비드 박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게 저희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좋아졌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윌리엄에게 다가갔습니다. 윌리엄 씨,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머리가 많이 맑아진 것 같아요. 오늘이 몇 년 몇 월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라는 건 알겠어요. 데이비드 박사가 수진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나요? 수진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약을 우려서 드렸습니다. 한약이요? 데이비드 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약재를 사용했나요? 오가피, 계피, 산수유.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약재들의 효능을 아시나요? 신장 기능을 보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며 혈액 순환을 돕는다고.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방금 말한 것은 일반 간병인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았나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냥 오가피의 학명이 뭔지 아시나요? Acanthophanax sessiliflorus. 수진이 무의식적으로 대답했다가 깜짝 놀라서 입을 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반인이 약재의 학명까지 알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로버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냥 간병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윌리엄의 맥박을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맥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한 처방,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한의학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처방이에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병인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윌리엄이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그의 맑은 눈동자가 수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윌리엄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그날 오후 윌리엄의 상태는 더욱 놀라울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에 대한 의심은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가 과연 누구인지,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로버트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제 정직하게 말해주세요.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수진이 손을 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간병인이에요. 그런 간병인이 어떻게 약재 학명까지 다 알아요. 그것도 정확한 처방까지. 데이비드 박사가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오늘 윌리엄 씨에게 사용한 처방, 그건 고급 한의학 이론이 바탕이 된 거예요. 대학에서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로버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의료 전문가라면 왜 숨기고 있는 거죠? 아버지를 더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윌리엄의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입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의사요? 정확히는 한의대를 졸업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요? 서울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입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메리 간호사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한 한의사가 왜 여기서 간병인 일을 하고 있나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요? 저희 집안은 3대째 한의사 집안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궁중어의 출신이셨고 아버지는 현재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로버트가 더욱 의아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왜 반대를? 제가 미국으로 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만나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동서의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했다고요? 아버지는 전통을 버리고 서양으로 간다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한의학의 정통성을 포기하는 거라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집안과 연을 끊고 혼자 미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의사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아서 데이비드 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신 거군요. 비자 문제도 있고 생계도 유지해야 해서 리사가 의아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한국에서 온 25살 여자가 수석으로 한의대를 졸업했다고 하면.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의료 행위를 할 자격이 없는데. 데이비드 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 보여준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신 비방입니다. 특히 치매나 건망증 같은 신정 부족 증상에는. 수진이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자신이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정이요? 한의학에서는 신장에서 나오는 전기를 신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정이 부족해지면 기억력 감퇴, 치매 등이 나타나는데. 로버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한 치료는 어렵지만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데이비드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실력을 봤을 때 정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윌리엄 씨의 변화는 기적에 가까웠어요. 이때 윌리엄의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윌리엄이 수진의 이름을 명확하게 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급히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윌리엄이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어요? 찾았잖아요. 죄송해요. 잠깐 나가 있었어요. 윌리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준 차 정말 좋더라고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뒤따라온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던 윌리엄이 수진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 제가 누군지 아시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수진이잖아요. 저를 돌봐주는. 윌리엄이 잠시 말을 멈추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생명의 은인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로버트와 리사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가 윌리엄에게 물었습니다. 윌리엄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오랜만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윌리엄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울고 있나요? 왜 울어요? 아니에요. 기뻐서 그래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로버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아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무시하고 의심해서. 괜찮아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버지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버지를 누가 돌봐드릴 수 있겠어요.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무시받는 간병인이 아니라 윌리엄의 생명을 구한 의료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외로움, 그리고 윌리엄을 완전히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윌리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호전되었고 가족들은 그녀를 의료진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윌리엄에게 침 치료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는 침들이 그의 정확한 혈자리에 놓였습니다. 아프지 않나요? 윌리엄이 물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시원할 거예요. 수진이 부드럽게 대답하며 침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수십 년의 경험이 있는 노의사처럼 능숙했습니다. 수진아, 윌리엄이 갑자기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잘 돌봐주지?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윌리엄의 맑은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씨를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나거든요. 할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하며 침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한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그냥 의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수진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셨죠. 윌리엄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의술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환자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어야 진짜 의사라고. 수진이 침을 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어요. 전통을 버리고 서양으로 간다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수진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의술에는 국경이 없단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너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할아버지의 마른 손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언어가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아픈 것은 똑같단다. 할아버지, 내가 미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거라. 그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는 수진에게 작은 보자기를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 300년 동안 내려온 비방들이야. 특히 정신질환과 치매에 관한 처방들이지. 이런 귀한 걸, 너만이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어.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
수진이 윌리엄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에 온 거군요. 하지만 가족들은 지금도 저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미국에 온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외롭겠어요. 윌리엄이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가끔 후회해요. 그냥 한국에 있으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할 걸 그랬나 싶어서. 이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이 놀라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큰언니, 언니, 어떻게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심근경색이야.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식은 있으세요? 간신히 깨어나셨는데. 수진이를 찾으셔. 저를요? 계속 수진이 어디 있냐고. 미국에 있다고 했더니 빨리 데려오라고 하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저 돈이 없어요. 비행기표 살 돈도. 그건 걱정 마.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어. 빨리 와. 전화가 끊어진 후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윌리엄이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하지만 윌리엄 씨는 어떻게 하죠? 윌리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세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윌리엄 씨 치료가 중단되면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때 로버트와 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이 우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상황을 설명하자 로버트가 즉시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비행기표는 저희가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인데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리사도 동의했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기다릴 테니까. 그날 밤 수지는 짐을 꾸렸습니다. 윌리엄을 떠나는 것이 너무 걱정되었지만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윌리엄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윌리엄 씨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빨리 다녀와요. 기다릴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지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해 주실까? 그리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도 윌리엄을 계속 돌볼 수 있을까?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의술에는 국경이 없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수지는 이제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에도 국경이 없고 가족에도 국경이 없다는 것을. 2주일 후 수진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틀렸어. 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구나. 의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더라.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그 노인을 살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그때 깨달았지. 내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넌 할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한 거야. 가서 계속 그 일을 해라.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줄게. 그리고 아버지는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남겨두신 침들이야. 100년 된 거야. 이걸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뉴욕에 도착한 수진은 곧바로 윌리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 본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윌리엄이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윌리엄 씨, 수진이 달려갔습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돌려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돌아왔구나. 혼자서 어떻게? 많이 좋아졌어. 당신이 없는 동안 혼자서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에도 윌리엄의 회복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가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어떠세요? 아버님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행이네요. 아, 그런데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비드 박사도
마침 정기 검진을 위해 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 선생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가요? 윌리엄 씨의 최신 뇌 스캔 결과를 봤는데 해마 부분의 위축이 상당히 회복된 것 같아요. 정말요?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당신의 치료법이 정말 효과가 있었나 봐요. 수진이 윌리엄의 맥을 짚어보니 정말로 맥상이 많이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이 갑자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사실, 나도 의사였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요? 40년 전에 의사였지. 내과 전문의였어. 로버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처음 하시는데요. 기억이 안 났거든. 그런데 수진이가 침을 놔주고 약을 지어주는 걸 보면서 조금씩 기억이 나더라고. 윌리엄이 수진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에서 사업가로 바뀐 건 아내가 죽고 나서야. 너무 아파서 의료 일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 수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런데 너를 보면서 깨달았어.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윌리엄의 눈이 맑게 빛났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리고 윌리엄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함께 병원을 만들어 보지 않을래? 병원요? 동서약이 만나는 병원. 내가 꿈꾸던 그런 병원 말이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내가 투자하고 너는 의료진을 꾸리는 거야.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한. 로버트도 흥미로워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버지,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니야. 수진이를 만나고 나서 생각하게 된 거지. 윌리엄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내게 새 생명을 줬어.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싶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윌리엄 씨, 고마워요. 내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진짜 의미를 찾았거든. 그날 밤, 수진은 할아버지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의술에는 정말 국경이 없고 사랑에도 국경이 없더라고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윌리엄의 알츠하이머가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기능은 회복되기까지 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윌리엄 수진 통합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서약이 만나는 세계 최초의 병원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윌리엄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꿈꾸던 게 이런 거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야. 윌리엄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를 윌리엄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니까.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날 병원에는 다양한 국적의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모두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들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맞았다고. 의술에는 국경이 없고 사랑에도 국경이 없다고. 멀리 한국에서도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한의원을 다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환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미국에서 의사 할아버지를 살렸는데. 그런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수진에게 전해질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윌리엄과 수진이 병원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네, 할아버지. 고마워. 너 덕분에 내 인생이 진짜 의미 있어졌어. 저도 감사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진짜 의사가 됐거든요. 두 사람이 조용히 석양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두 의사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오고 매일 새로운 희망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5년 후 뉴욕 맨해튼에 자리한 윌리엄 수진 통합의료센터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중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 안에는 최첨단 서양 의료 장비와 전통 한의학 치료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미국 의사 면허도 취득했고 통합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여러 개의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국제통합의학회에서 받은 상, 뉴욕주에서 받은 의료 공로상,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할아버지의 사진 옆에 걸린 한국 정부에서 받은 의료한류 대상이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15번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알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온 환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60대 후반의 백인 여성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가렛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진이 부드럽게 인사했습니다. 마가렛은 떨리는 손으로 어렵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어제는 커피를 혼자 마실 수 있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의 맥을 짚었습니다. 5년 전 윌리엄에게 했던 것처럼 세 손가락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 맥상을 확인했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계세요. 오늘은 침 치료와 함께 새로운 한약 처방을 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마가렛의 딸이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좋아지신 걸 보니 정말 기적 같아요. 수진이 침을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기적이 아니에요. 마가렛 씨가 포기하지 않고 치료에 임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마친 후 수진은 병원 최상층에 있는 윌리엄의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83이 된 윌리엄은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는 병원 이사장으로서 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수진이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윌리엄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좋았어. 오늘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병원의 치매 치료 성공률이 90%를 넘어섰다고 하더라. 정말요? 내가 개발한 통합 치료법 덕분이야. 윌리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아니야. 넌 처음부터 특별한 아이였어. 윌리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와. 특별한 손님이요?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수진의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그는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아버지, 어떻게 갑자기 윌리엄 씨가 초대해 주셨어. 내가 하는 일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윌리엄이 일어나 수진의 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이 선생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 병원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병원을 안내했습니다. 한의학과에서는 여러 명의 한의사들이 침 치료를 하고 있었고 서양의학과에서는 최첨단 장비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것이 이런 거였을까? 네, 아마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소아과 병동을 지나갈 때 작은 아이 하나가 수진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수진 선생님, 7살 정도 된 아시아계 아이였습니다. 수진이 그를 안아 올렸습니다. 토미, 오늘은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치료받으러 왔어요. 저도 선생님 보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토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수진이 1년 동안 침 치료와 한약 치료를 병행한 결과 놀랍도록 좋아진 케이스였습니다. 토미야, 이분은 내 아버지셔. 수진이 소개했습니다. 토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수진의 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토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치료한 거야? 처음 왔을 때는 말도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활발해졌어요. 토미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토미가 이렇게 좋아진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천만에요. 토미가 워낙 용감하게 치료받아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진이 토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 옥상 정원에서 작은 만찬이 열렸습니다. 윌리엄, 수진, 그리고 수진의 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 뉴욕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이 선생님,
윌리엄이 수진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딸을 키우셨습니다. 아닙니다. 수진이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수진이가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수진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반대했을 때도 수진이를 믿어주셔서.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수진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틀렸어. 너의 선택이 옳았구나.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응급환자가 들어왔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가거라. 환자가 우선이지. 윌리엄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수진이 응급실로 내려가니 교통사고를 당한 10대 소년이 실려온 상태였습니다.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상태가 어떤가요? 수진이 응급실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뇌압이 올라가고 있어서 위험한 상황입니다. 수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진이 소년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술 전에 응급침 치료를 시도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뇌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수진이